안녕하세요. 앱으로 여는 세상 이기주입니다. 2015년 을미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청량의 기운처럼 올 한 해도 모바일 시장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에는 일상의 모든 것을 모바일로 누리는 모바일 온리 시대가 본격화될 거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미칠지 저도 기대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 앱으로 여는 세상에서도요. 지난 2014년의 앱 시장을 돌아보고 또 올해 2015년 앱 트렌드를 파악해보는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앱으로 여는 세상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014년의 앱 시장을 총 결산해보고 인기 앱들의 성공 비결을 통해서 올해를 전망해보는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구글 플레이 선정 2014년을 빛낸 최고의 앱들을 만나볼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블러터의 최호섭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저랑 네. 오늘 커플인가요? 이게 좀 더 진한 것 같은데. 네, 먼저 이 경쟁이 치열한 구글 플레이에서 최고 앱으로 선정된 앱들. 어떤 앱들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구글에서는 뭐 매년 그 가장 인기 있었던 앱들을 모아서 한 번씩 소개를 하는데요. 네. 2014년에도 최고의 앱들 30가지 앱이 이제 선정됐었는데요. 30가지. 네, 그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게 어떤 분야인지 혹시 아세요? 글쎄요. 게임? 게임을 많이 하긴 하는데 의외로 또 어린이용 교육 앱이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네. 네, 교육 앱이었군요. 네. 그 중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앱은 네. 그 토종 앱인데 전 세계 46개국에서 교육 분야 다운로드 1위를 기록한 앱 오. 핑크퐁 스티커 색칠놀이입니다. 오, 46개국에서 1위를 한 앱. 네. 네, 구체적으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에 보면은 그 서점에서도 베스트셀러의 색칠 공부 이런 것들이 네네. 굉장히 인기 많잖아요. 네. 이 앱도 색칠 공부, 이제 색칠놀이 앱인데요. 기존의 색칠놀이와 좀 차별화된 기능이 좀 있는데요. 네. 뭐 크레용이나 붓, 뭐 반짝이, 패턴 같은 다양한 색칠 도구가 좀 제공되고 있고요. 아이가 직접 색칠한 그림을 포토 배경으로 활용하는 카메라 기능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이나 뭐 공주, 공룡 같은 거 애들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이런 11가지 재미있는 주제와 또 220장이 넘는 색칠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지루할 틈을 느끼기 좀 어렵겠죠. 진짜 지루할 틈이 없겠네요. 네, 이처럼 재미와 학습 효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교육 앱의 성장세는 올해도 꾸준히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교육용 앱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핑크퐁 시리즈를 넘어서는 더욱더 많은 토종 앱들이 개발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또 어떤 앱이 있을까요? 네, 매년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하는 결심 운동이죠. 금연이요? 금연? 네, 헷갈렸네요. 운동이죠. 네, 뭐 건강관리나 다이어트 같은 게 목표로 가장 많이 뭐 이야기 되고 있는데요. 네. 올해도, 지난해에도 헬스케어 앱들 강세가 좀 두드러졌는데요. 네. 그중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앱은 뭐 지긋지긋한 뱃살을 멋진 식스팩으로 만들어주는 앱, 매일 복부 운동입니다. 매일 복부 운동. 딱 네. 앱 제목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네요. 엄청 네. 힘들 거라는 걸. 네, 어떤 앱이죠? 네, 이 앱은 그림과 문자로만 소개하는 운동 앱에서 좀 벗어나서요. 직접 동영상이나 또 음성으로 코치가 직접 옆에서 운동법을 알려주는 게 예전에 나왔던 뭐 타바타 운동식으로 네, 그런 따라하면 식입니다. 되는 건가요? 네, 그 10가지 운동으로 되어 있고요. 네. 한 가지 운동이 한 30초 정도 되는데요. 네. 이렇게 다 하면 이제 5분 동안 한 세트를 하게 되는 거죠. 뭐 7분 운동 뭐 이렇게 예전에 네네네. 유행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5분만 해도 뭐 땀이 막 줄줄 흐를 정도로 네, 운동 효과가 대단하고요. 또 각 부위별 운동을 선택해서 또 반복할 수도 있고 하루 목표치를 설정할 수도 있어갖고요. 효과적인데요. 앱을 보고 따라하기만 해도 네. 뭐 비싼 개인 트레이너를 쓰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게 이 앱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또 이 겨울을 맞아서 또 살 많이 찌잖아요. 그래서 네. 가장 많이 찌는 부위가 뱃살인데 이 앱을 통해서 또 관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떤 앱이 있죠? 네, 이제 모바일 쇼핑 항상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지난해에도 모바일 쇼핑 시장이 굉장히 커졌는데 네. 그 모바일에 최적화된 관련 서비스들도 좀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쳤거든요. 네. 그중에 오늘 소개할 앱은 모바일 쇼핑족들의 필수 파트너로 자리 잡은 스마트 택배.
오, 택배가 이 모바일 앱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앱이죠? 네, 이 스마트 택배는 저도 좀 많이 쓰는 앱인데 네. 그 보통 이제 이제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고 나면 택배 번호를 받아서 이제 입력을 하잖아요. 네네. 이 앱은 좀 제휴가 돼 있는 데들이 많아서 32개의 택배사와 좀 제휴를 맺고 있어서요. 뭐 거의 모든 택배 회사의 배송 상태를 다 바로 알 수도 관리가 있고요. 가능한 거네요. 네. 그리고 뭐 전부는 아니지만 몇 개 일부 택배사에는 제 전화번호랑 이름을 등록해 놓으면 제가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네. 배송이 딱 시작되면 택배 회사에 등록이 되면 그게 곧바로 이제 제 폰으로 알려주거든요. 또 뭐 어떤 쇼핑몰에서 어떤 제품 구입했었는지 그런 내역들도 좀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어서 유용한데요. 올해도 모바일 쇼핑이나 뭐 배달, 택배 관련 앱들의 성장세는 좀 네.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와, 네. 여러분들도 이 새로운 기회시장을 아주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자님, 또 다음은 네. 어떤 앱이 있죠? 네, 요즘에 스마트폰 그 앱 시장에서 여성 사용자들이 좀 이끌어가는 분야가 또 뜨고 있거든요. 저 좀 뷰티나 뭐 이런 쇼핑 이런 쪽 앱인가요? 네, 그런 쪽들은 아무래도 좀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좀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요. 네. 지난해 구글 플레이에서도 여성 사용자들에게 특화된 앱들의 활약이 굉장히 돋보였는데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앱은 여성들의 공통 관심사인 화장품, 화장품에 화장품. 대해서 네, 모든 것을 알려주는 앱, 언니의 파우치입니다. 언니의 파우치. 언니의 파우치 속이 궁금하게 느껴지는 그런 앱인데 네.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언니의 파우치는 그 화장품 직접 사용해본 사용자들의 후기를 통해서 네. 내게 맞는 화장품이 어떤 건지 이제 고를 수 있게 해주는 앱이거든요. 가장 큰 인기 비결은 상업성을 배제한 진짜 리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써본 리얼, 완전 네. 솔직한 경험담을 다 써놓은 직접 거네요. 나온 경험에서 나온 얘기들인데요. 뭐 브랜드 이름이나 뭐 가격, 뭐 용량, 또 장단점은 물론이고요. 네. 또 어떤 피부톤에 맞는지 뭐 그런 리뷰가 굉장히 상세하게 이런 거 올라와 좋아요. 있어서요. 네, 뭐 써보지 않아도 객관적으로 제품을 파악하는데 아주 유용하다고 그러네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미용 관련 최신 정보를 공유하는 수다방도 있고요. 네. 전문가들의 셀프 뷰티 정보도 제공하고 있어서 여러모로 알찬 앱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국내 스타트업이 개발한 앱인데요. 이게 뭐 따로 마케팅 같은 것보다도 입소문만으로 성공을 거둔 비결이 바로 그 여성들의 마음을 읽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오늘은 지난 2014년 구글 플레이를 빛낸 다양한 앱들을 만나봤는데요. 차별화된 인기 비결을 되짚어 보신다면 올해의 트렌드도 전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준 최우석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2014년 구글 플레이를 빛낸 최고의 게임 앱들을 만나볼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IT 동아의 권명관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전직 프로게이머 출신답게 오늘 게임 앱들을 소개해 주시네요. 네, 전직 프로게이머와 이 모바일 게임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승부욕이나 이런 면으로 따지면 저는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걸로 네,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또 수많은 인기 모바일 게임들이 나왔잖아요. 오늘 네. 어떠한 또 게임들 소개해 주실지 궁금한데 첫 번째 게임 앱 어떤 앱인가요? 예, 특히 올해의 이슈라고 할까요? 작년에 좀 다르게 약간 좀 모바일 게임이 오래 가는 형태가 좀 많이 나아졌어요. 네. 작년까지만 따지면 약간 캐주얼 게임들이 많이 이슈가 되면서 잠깐 즐기는 뭐 애니팡이나 그쵸. 뭐 카톡이랑 윈드러너, 연계된. 예, 맞습니다. 네. 그런 게임들이 국내에서 많이 좀 인기를 끌었다면 올해는 국내에서도 약간 좀 오래 가는 게임들이 좀 주목을 받았다는 게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네. 그 이유인즉슨 RPG 게임이 조금 많이 RPG 게임. 예,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트렌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약간 좀 그런 트렌드들 네.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소개해드릴 앱은 크리티카 천상의 기사단이라는 게임입니다. 어떤 게임 앱이죠? 글쎄요, 이 게임은 일단 통계만 일단 좀 말씀을 네네. 드릴게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한 15개 국가에서 전 세계적으로 좀 흥행을 끈 RPG 게임 대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글로벌 앱이네요. 예, 그렇죠. 약간 좀 기존의 RPG들하고 조금 다르게 PC 상태에서의 RPG 게임하고 좀 다르게 모바일 게임에 좀 많이 특화를 시킨 기능들이 좀 있어요.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 약간의 좀
모바일 화면에서 볼 때 단순하게 과거의 RPG 게임은 클릭하고 또 고민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액션을 화려하게 보여주었다는 게 이 게임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속도감입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바일 RPG 게임은 잠깐 보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네네. 빠르게 보고 빠르게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겠죠. 그 짧은 시간에 화려한 액션으로 뭔가 좀 내가 재밌게 게임을 하는 듯한 볼거리가 느낌이 좀 볼 수 풍성하네요. 맞습니다. 볼거리가 좀 많아지는 어떤 짧은 시간에 빠르게 보고 빠르게 넘어가는 그 트렌드를 잘 갖고 온 게임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네. 그 PC 온라인 게임이 이제 모바일 게임에 어느 정도 좀 돌아오면서 성공했다라는 어떤 그 의미가 좀 있다라고 할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모바일 RPG 게임 도전해봐야겠어요. 아마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뭐 여자분들이라고 모바일 RPG가 좀 어렵다, 기존의 RPG가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럴 네. 필요 없이 버튼만 클릭하라는 대로 몇 번 하면 금방 빠져들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시간도 좀 뺏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알아서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음 게임 앱도 궁금해요. 네, 그 RPG 게임을 하나 설명을 드렸으니까 또 네. 최근에 트렌드라고 하나 자리 잡을 수 있는 어떤 그 전투와 전략을 좀 다른 사람과 좀 약간 내가 만들어 놓은 건물을 거기서 생산한 병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좀 전투도 해보는 이런 게임이 하나 있거든요. 머리 아프지 않아요? 아닙니다. 최근에 아마 귀조 씨도 그 TV를 보셨을 텐데 마법사가 나와서 네. 뭐 이렇게 파이어볼이라는 걸 막 쏘는 어떤 TV 광고가 있었거든요. 네. 그게 등장하는 캐릭터를 가지고 TV 광고 나온 건데 게임명이 이제 클래시 오브 클랜이라고. 뭔지 알아요. TV CF에서 봤어요. 맞죠? 맞습니다. 그 최근에 방금 말씀드린 그 마법사가 등장을 하고 여러 가지 네네. 게임 내 캐릭터들이 등장하면서 재밌는 요소로 그 광고를 좀 재밌게 찍었던 그 게임인데요. 이 게임을 만든 회사는 슈퍼셀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그 외국 개발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슈퍼셀이 참 대단한 게임사라고 좀 게임보다는 이제 게임사 얘기를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네. 핀란드에 이제 둔 앵그리버드를 만든 회사와 같은 국가에서 만든 슈퍼셀이라는 회사고요. 슈퍼셀이 이제 핀란드에서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으면서 벤처 사업 육성을 하면서 많은 게임들을 좋은 게임들을 많이 냈습니다. 뭐 최근에 붐비치라는 게임도 냈는데 네. 오늘 소개해드린 게임은 클래시 오브 클랜이고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략에다 그 전투를 좀 갖다 넣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건물을 만들잖아요. 그런 네. 어떤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하는데 그 건물을 하나 만들면 어떤 그 전투를 할 수 있는 병사가 하나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판타지인 거죠. 뭐 해골 병사가 나오기도 하고 우스꽝스러운 잘 그려진 네. 그리고 뭐 전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 궁수가 나오기도 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뭐 마법사가 나오기도 하고요. 이 캐릭터들을 가지고 병력이라고 하죠. 네. 병력을 가지고 상대방이 만들어 놓은 건물에 가서 이제 침략을 하는 다 겁니다. 부시는 건가요? 거기는?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밌겠네요. 상대방은 또 방어탑 같은 걸 만들어 놓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재미를 통해서 나 혼자 즐기는 게임이 아니라 상대방과 그리고 다른 사람과 즐기는 게임이다라는 것을 좀 약간 전 세계에 소개를 시켜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임 자체도 재밌지만 여기에 뭐 마케팅까지 또 활용돼서 아주 또 흥행할 수 있었던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기자님 또 다음은 어떤 게임이 있죠? 이번에는 좀 국내 업체가 개발한 레이싱 게임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게임 이름이 주행의 달인. 주행의 달인. 열심히 달인이니까. 주행의 달인. 레이싱 게임의 이 주행의 달인이 좀 약간 제가 굳이 국내 업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네. 전 세계 다운로드 건수가 7천만 다운로드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얘도 대단하다는. 글로벌 앱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네네. 이 게임은 약간 좀 무조건 달린다고 해서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도착하면 대부분의 레이싱 게임이 좀 그렇잖아요. 정해진 시간 안에 랩 타임을 정해서 바로 들어가면 끝나는 방식.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단 시간. 최단 거리, 뭐 최단 시간 뭐 이런 걸로 이제 경쟁을 하는데 이 게임은 그것이 아니라 사고가 나지 않고 계속 주행을 하면 되는 어떤 그런 방식의 레이싱 게임이에요. 또 여러 가지 좀 게임 내에서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있는 게 실제 그 차량 내부를 똑같은 UI를 구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네. 안전운전을 언제나 그렇죠? 똑같이 구현해놨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크게 사고가 나니까 마찬가지로 잘 안전운전해야 되는 게 포인트고요. 마찬가지로 한 번이라도 좀 사고가 나면 바로 게임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수리비까지 또 내야 돼요. 진짜 디테일하네요. 실시간 게임입니다.
이런 게임들이 저는 참 좋아요. 네. 실생활을 그대로 옮기면서 좋네요. 그렇다고 이제 일부러 사고를 내고 뭐 그런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없을 겁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들 약간 좀 그 리얼리티, 현실감을 많이 살려온 것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많이 좀 인기를 끈 요인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기자님, 마지막은 또 어떤 게임 앱이죠? 네, 그 기존에 있던 게임에 그 교육 요소를 좀 더한 또 그런 게임인데요. 2014년 구글 플레이 선정한 게임 중 그 용사는 진행 중이라는 게임이다. 용사는 진행 네, 중. 그리고 이 게임이 국내 그 인디 게임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 그 큰 개발사가 아니라 작은 개발사 그리고 몇몇의 개발자와 뭐 기획자들이 뭉쳐서 만든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만든 게임이 이 정도의 어떤 그 인기를 끌었다라는 데 좀 의의가 있는 정말 대단하죠. 게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임이죠?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근데 이 게임은 그 용사라는 말씀을 드린 것만 해도 이제 약간 좀 어느 정도 연상이 되시죠? 아, 왠지 판타지다. RPG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실 텐데. 전사 용사 나올 것 같은. 네. 스토리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엔딩까지 있는 과거의 기존에 아주 그 오래전부터 있었던 네. 클래식 RPG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토리를 따라가는 맞습니다. 그런 게임인가요? 아, 예. 그래서 횡스크롤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전투 그리고 뭐 탐험을 통해서 장비도 얻고 그 주인공 캐릭터를 조금씩 더 레벨업을 시키고 네. 육승을 하는 그런 방식의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결국은 이제 고리타분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장비를 얻어서 공주를 구하고 용을 물리치면 됩니다. 공주를 구출하는. 그럼요. 그리고 이제 그래픽 자체가 도트 그래픽이에요. 그러니까 네. 좀 과거에 이게 그림을 그린 점점점 찍혀져 있는 뭐 그런 방식의 그래픽을 사용해서 고전 게임이라고 저희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고전 게임을 하는 듯한 어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바로 그 점이 좀 이 게임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반 엔딩을 보고 나서도 또 다른 엔딩을 보기 위한 과정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또 엔딩이 다르게 또 요것도 이제, 펼쳐지나요? 네, 클래식 RPG의 재미인데 뭔가 숨겨져 있는 요소들을 하나씩 찾아나가는 그런 것들. 과거에 이제 뭐 PC 게임 중에 뭐 어스토니시아 스토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전 게임을 좋아한 과거의 향수를 지닌 분들의 감성을 자극한 인디 게임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구글 플레이가 선정한 2014 최고의 게임들을 만나봤는데요. 인기 앱들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잘 파악한다면 또 이제 올 한 해의 게임 앱들의 또 시장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권명환 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올 한 해 모바일 앱 시장의 트렌드와 이슈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준비해봤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에베니의 정도일 한국 지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에베니가 어떤 기업인지 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에베니는 그 샌프란시스코를 본사로 둔 전 세계의 그 10개 지사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전체 앱 관련된 모든 그 매출 추정치와 그 다운로드 수치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고 저희가 저희 고객사로 뭐 텐센트나 뭐 바이두나 한국 같은 경우 다음카카오, 네이버 이런 회사들과 앱 전체 시장에 대한 통계 분석 자료를 제공드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와, 그 누구보다 이 모바일 시장을 또 발빠르게 잘 알고 계시는 전문가시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 한 해 2014년에 앱 결산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2014년도 앱 시장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첫 번째로는 그 이제 메신저 앱들이 그 수익 모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 같은 경우도 뭐 다음과의 합병을 통해서 이제 내년도에 뭐 카카오 택시라든가 카카오 이미 뱅크월렛 같은 그 수익 모델을 내놓으면서 단순하게 메시징 앱을 뛰어넘어서 이제 수익화 모델로 점점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 쪽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클래시 오브 클랜이나 뭐 여러 가지 게임 산업들이 다른 앱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고 실제 뭐 클래시 오브 클랜 같은 슈퍼셀은 그 미국 슈퍼볼 광고에 나올 정도로 뭐 상당히 많은 매출들과 함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서 시장에서 그 앱 쪽에 그 게임 쪽에 수익화들을 지금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카카오 같은 앱들이 단순하게 자사 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번들 형태의 앱. 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메신저라든가 뭐 카카오
뭐 뱅크월렛이라든가 카카오 뮤직, 카카오 스토리 같은 그런 번들 형태의 앱의 확장 수익들로 시장들의 그 방향을 갖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또 올 한해 2015년 또 앱 시장이 또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또 올 한해 주목해야 할 만한 트렌드가 있을까요? 네, 2015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메신저 앱들에 대한 어떤 이 시장으로의 공격적인 이 수익 모델이 그 원년이 되는 걸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위챗 같은 경우에 이미 그 디디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그 택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택시 회사들을 이제 앱들이 묶어서 택시 서비스를 앱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모델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카카오 택시나 지금 뭐 시장에서 말이 많은 우버 같은 경우에 네. 이런 또 카카오 택시나 이런 그 운송 수단에 관련된 앱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음악 쪽입니다. 그래서 음악 컨텐츠 같은 경우 뭐 지금 멜론이나 뭐 잘 쓰고 계신 뭐 벅스뮤직들이 있지만 네. 실제 카카오 뮤직도 지금 이미 런칭을 한 상태고, 또한 이제 여러 가지 판도라나 비트 같은 해외 앱들을 지금 많이 다운을 받으셔서 실제 무료 음악을 청취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네. 그래서 이 회사들이 서로 경쟁 구도를 만들면서 어떤 수익 모델과 그 실제 이 수익들을 창출하는지가 이번 2015년이 가장 원년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쇼핑 앱입니다. 뭐 쇼핑. 실제 쇼핑 같은 경우는 실제 뭐 월마트나 다른 해외 사례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 단순하게 앱으로 결제하는 걸 떠나서 그 실제 오프라인의 매장에 갔을 때 내가 그 모바일에 다운받은 그 앱에서 바코드를 꺼내면 이 바코드가 뭐 몇 프로 할인이 된다던가라는 약간 그런 오프라인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형태의 그런 앱들이 많이 출시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뭐 해외에서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쇼핑에 관련된 앱들이 뭐 사람들에게 인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IT 시장의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기술 분야 있잖아요. 네. 이 기술 분야 중에서도 아주 유망한 미래의 기술 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또 있을까요? 네, 유망한 기술 쪽으로는 이제 커넥티드 디바이스라고 해서 네. 실제 이 앱들이 그 어떤 디바이스들, 기기들을 이제 제어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2015년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카라던가 네. 뭐 스마트홈 같은 그런 앱들, 실제 LG 같은 경우는 그 일본 라인을 통해서 지금 그 모바일로 그 진공청소기를 제어하는 앱들을 출시를 해서 뭐 단순하게 집에서 내가 메신저를 통해서 뭐 집에 가기 전에 1시간 전에 진공청소기를 뭐 청소를 다 해놓는다던가, 뭐 예를 들어서 이번 겨울 같은 경우 너무 춥기 때문에 1시간 전에 내가 모바일로 히터를 먼저 켜놓는다던가, 진짜 이런 좋네요. 부분에 그 기술들이 2015년에 굉장히 대기업 위주로 또 스타트업 위주로 많이 출시가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커넥티드 카입니다. 그래서 스마트카란 명명하에 이 실제 차에서 내가 갖고 있는 모바일의 화면들을 그 모바일 내비게이션이나 모바일에 있는 그 차에 있는 화면들의 그 앱들을 플레이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 역시 전문가님이시네요. 귀 쏙쏙 들어와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끝으로 이 앱 개발을 꿈꾸는 많은 또 젊은 스타트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께 어떤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앱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어떤 이런 기술의 트렌드나 물론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 유명한 앱들에 대한 트렌드를 쫓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실제 그 앱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고 그 가려고 하는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유저를 확보하고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데이터들이나 그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는 어떤 그 지표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지표들과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 사실에 근거한 어떤 시장을 보고 판단하고 또 개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2015년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사장님, 이제 앞으로 저희 앱으로 여는 세상과 함께 하시게 됐잖아요. 네. 앞으로의 또 이 각오와 포부도 듣고 싶어요. 네. 사실 앱으로 여는 세상은 제가 작년부터 굉장히 팬이었고, 네. 이 앱 관련된 그 우리나라 유일한 또 방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주기적으로 나와서 그 여러분께 그 실제 이 지표나 이 시장의 트렌드를 정확하게 카테고리별로 또 게임, 넌 게임에
걸쳐서 전반적인 그런 트렌드들을 자주 말씀드릴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정도일 지사장님과 함께 2015년의 앱 시장의 트렌드와 전망을 알아보는 시간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구글 플레이에서 선정한 최고의 앱과 게임들을 통해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올해를 미리 예측해보는 시간 준비해봤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앱으로 여는 세상은 앱 시장의 바로미터가 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